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국내 거의 모든 운용사가 각각 다양한 컨셉의 ETF를 상장하고 있거든요. 테마에 휩쓸려서 매수하지 않도록 배경 설명을 드리고 체크리스트까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AI 진화 단계를 3단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엔비디아를 놓쳤거나 두 번째 AI 에이전트에서 오라클을 놓쳤거나 그런 분들이 세 번째 AI 피지컬에 대해서 단기 테마로 보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늘 그렇듯이 공부가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 다양한 ETF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가 숙제가 될 건데요. 실제 이렇게 많은 ETF를 수익률로 비교해보면 당일과 1개월 그리고 6개월 정도로 큰 틀에서 구분되게 됩니다. 일단 코리아 휴머노이드가 타이거가 국내 산업 기반으로 당일 수익률이 가장 앞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덱스 미국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중심입니다. 중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장기 수익률이 가장 뛰어난 경우에는 글로벌 휴머노이드인데요. 국내 그리고 해외 주식들을 같이 담고 있는 그런 세 가지 컨셉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은 차이나 휴머노이드가 가장 앞서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실제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국내 주식을 선택할 건지 미국 주식을 선택할 건지 국내 미국 혼합을 선택할 건지가 큰 틀에서 체크리스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재미없는 얘기 딱 하나만 더 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로봇 서 있는 거 보이시죠? 두 다리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 두 개를 가지고 다리를 들고 있어요. 다리를 뭐 그냥 들고 있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뭐 의료 목적이라고 보여지죠. AI로 뭐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피지컬 AI가 완성이 되는 건데요. 누가 봐도 의사를 대신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이 간호사가 여기 있으니까 물리치료사를 엔비디아 화면에서 퍼온 건데 해놓지는 않았을 거니까. 그동안에 이 로봇이라고 하면은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역할들이 많았거든요. 바리스타나 요리봇이나 아니면 공장에 문짝 붙이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 로보틱스 중에서도 두산 로보틱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 팔 라인업을 보유하면서 이 비교 우위에 있었던 이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옛날 건데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무게를 더 많이 드냐 이런 것이 목적이었던 거죠. 최근의 흐름 자체는 소프트웨어와 로봇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이게 하드웨어고 소프트웨어입니다. 엔비디아의 GPU를 바탕으로 이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학습시켜야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 엔비디아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한 역할들이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로봇의 바디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바디 상관없어. GPU로 학습시키게 되면 이 세 가지 플랫폼을 바탕으로 어떤 바디에다가 넣더라도 네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줄게 라는 것이 이번에 엔비디아가 현대차 정의선 회장하고 함께 회동했던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결국엔 바디가 필요한 거거든요. 다음 먹거리 세컨드 웨이브를 엔비디아는 이미 준비하고 있는데 투자 관점에서 보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큰 틀에서 좀 배경 설명을 좀 드렸고요. 첫 번째 ETF는 0038A0을 쓰는 코덱스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이거는 사실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제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해도가 되게 높은데요. 그 이유가 종목들 한번 보시면 엔비디아, 테슬라, 그리고 팔란티어입니다. 알파벳 들어가 있고 인투이티브 서지컬, 의료용 AI, 아마존 메타 들어가 있습니다. 테라다이는 반도체 검사 장비거든요. 이해되시겠지만 미국의 빅테크 중심입니다. 주가는 뭐 어떤 것을 고르더라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선택사항인 건데 장점은 명확하죠. 왜냐하면 휴머노이드라는 산업 자체가 뭐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날 때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상용화가 지연되더라도 빅테크가 중심이기 때문에 버팀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휴머노이드이긴 한데 색깔이 좀 부족한 게 있죠. 빅테크 색깔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순수 로봇 플레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빅테크 중심으로 휴머노이드까지 같이 엮어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앞서 보셨던 6개월 수익률이 가장 뛰어났던 플러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액티브입니다. 일단 액티브라는 거 참고해 보시고요. 종목들 한번 보시면 딱 봐도 눈에 띄는 것이 테슬라하고 현대차 같이 들어가 있네 입니다. 심지어는요 화낙이랑 SMC라는 일본 기업들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화낙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로봇에 있어서 두산 로보틱스와 견줄 만큼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하드웨어 기업이고요. 이 SMC는 더 중요합니다. 실제 그 아까 로봇이 팔 두 개를 가지고 다리 들고 있는 장면 보셨죠? 떨어뜨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속이나 제어 그리고 공압이라고 하는데 어떤 부드러운 역할을 만들어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키워드 자체는요. 한국이 잘하는 하드웨어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엔비디아 깐부 회동 때문에 유명해지기도 했고요. 한국 로봇 자동차 체인 현대차 중심으로 해서
실제 엔비디아가 추구하는 자율주행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는 좀 폭넓은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왜 포트폴리오 비중이 10%나 들어가 있냐 하면은 삼성전자와도 또 엮여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를 같이 보유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삼전이 최대 주주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좀 변동폭이 좀 크긴 하지만 최근에 그래도 추세 따라 잘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이게 4족 보행이고 이게 2족 보행이거든요. 2족 보행이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얘가 팔이 있잖아요. 얘는 다리로 걷기만 하면 되거든요. 얘는 팔이 있어가지고 훨씬 난이도가 높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이 종목이 국내에서 최초로 2족 보행하는 로봇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이해도가 좀 올라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플러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액티브가 정점을 찍는 장면이 바로 이 깐부 회동이거든요. 실제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현대차가 지금 갖고 있는 건데 원래 구글이 갖고 있던 겁니다. 그러면 소프트뱅크한테 팔았다가 소프트뱅크가 또 팔았는데 그걸 현대차가 인수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지배 구조에 보면은 현대차 그룹과 정의선 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 초기 하드웨어 플랫폼 업체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선택하면서 현대차 그동안 주가 눌렸던 것이 폭등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다양한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게 플러스 휴머노이드 장점입니다. 세 번째는 타이거 글로벌 AI 로보틱스입니다. 컨셉은 또 명확한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소프트웨어 쪽을 책임지고요. 나머지가 하드웨어로 완전히 꽉 채워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환학은 여기 두산 로보틱스와 경쟁 업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일본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션 쪽이나 제어 쪽에서 좀 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독보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이나 관절 움직일 때 분명히 필요한 종목이고요. 이 ABB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의 로봇 자동화할 때, 특히 자율주행할 때 많이 나오는 기업이거든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의료용 로봇이고요. 키엔스도 공장 자동화 돌릴 때 많이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보셨던 SMC도 있네요. SMC 팔의 강압 안 떨어뜨리려고 노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손 잡고 있는 것들의 중요성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포함하고 있고요. 전 세계 하드웨어에 집중하고 있다. 이미 매출 구조들이 다 확보된 우량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상용화가 좀 늦어져도 또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종목들, 테마긴 하지만 돈 벌어오는 테마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주가가 막 아까처럼 폭등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464310입니다. 그리고 번외로요. 2025년 4월 15일 날 코덱스 휴머노이드랑 이 라이즈 휴머노이드가 동시에 상장했었는데 제가 코덱스에 손을 들어줬던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오로라 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이게 보면 비중이 6%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건 자율주행 컨셉인데 실적이 적자입니다. 적자. 1년간 101% 올랐는데 적자였습니다. 변동폭이 매우 크고 민주식이에요. 뭐 $2에서 $10니까 이게 52주 동안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오로라가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써놨는데 보면 제가 찾아봤더니 자율주행 기술이고요. 보면 또 승용차와 상업용 차량의 대형 트럭을 자율적으로 운행하는 플랫폼이다라고 합니다. 실적도 보니까 전망치도 안 좋고 성장도 안 좋고 다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적자, 완전 적자 대박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제가 이때는 좀 열정이 더 가득했을 때라서 잘 모르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IR 자료까지 찾아보니까 결국 트럭에다가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로라 이노베이션은 그때 딱 4월 15일 언제야? 5월 22일이니까 아마 대충 이쯤 되겠죠. 이때부터 계속 빠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오로라 이노베이션이 포함된 라이즈 미국 휴머노이드의 현재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너무 잘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보면 아시겠지만 오로라 이노베이션 빠졌어요. 스포트 상위에서. 주가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 테라다인이 테슬라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테라다인이 원래 적자 회사였단 말이죠. 근데 양전에 성공하면서 주가가 폭등했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렵고요. 이 ETF를 만드는 사람도 어렵고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정답이 없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영역입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들고 가실 거면은 또 들고 가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데 체크리스트 살펴보면은 국내 종목이 포함되느냐 아니면 빅테크 중심이냐 아까 보셨죠? 진짜 로봇 중심이냐 이게 T고 이게 타이거고 이게 플러스입니다. 나머지 혹시 라이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큰 틀에서 네 가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